안녕하십니까. 전성철입니다. 오늘은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면서 이제 소련이 붕괴를 했는데, 그때부터 형성되었던 한 30년간 형성되었던 세계의 질서가 붕괴되고 일종의 뭐 경제 냉전 같은 형태의 새로운 현상이 질서가 구도가 잡혀가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뮌헨 안보회의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사실 한국에서는 별로 안 알려져 있지만은 이거 사실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큰 의미를 가진 회의죠. 매년 2월 달에 열리는데 뮌헨에서 올해도 지난 2월에 세계 35개국의 정상이 모여가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장관급 뭐 수백 명이 와가지고 무려 2,500회의 양자간 회담이 그 자리에 사흘 동안 열렸다니까 이게 뭐 그 규모를 짐작하시겠죠. 근데 이번에 거기서 아주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건 뭐냐면은 메르켈 수상이 연설을 했을 때는 우레와 같은 박수가 나왔는데 참석자들한테서, 미국을 대표한 펜스 부통령이 연설을 했을 때는 박수가 몇 개 그냥 나왔을 정도밖에 아주 냉정한 반응을 받았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죠? 세계 최강국의 대표가 한 연설을 그런 식으로 대우했다는 것은 참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것이 이제 요즘 세계가 미국에 대해서 갖고 있는 하나의 감정의 어떤 웅변적 표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시는 대로 우리가 1945년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사실은 지금 이제 그러니까 45년부터 하니까 한 40년 동안 40여 년 동안 사실 냉전이 있었지 않습니까? 미소 간에. 근데 그게 이제 89년에 그 소련의 붕괴로 그게 미국 중심 체제로 어떻게 보면은 단일 지도 체제라고 할까요? 체제로 이제 바뀌었죠. 그죠? 그래서 1989년부터 지난 한 30년 동안 참 세계에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세계가 하나의 공동체로서 형성돼 왔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세계 기후 협약이라는 것도 만들고, 그다음에 WTO 체제를 해가지고 통상이 더 법적 안정성을 가지고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수많은 FTA, 나프타를 포함한 그런 거, 또 EU가 하나의 거대한 경제 블락으로서 또 정말 자리 잡음으로써 더 이제 그 세계 경제에 기여하는 이런 많은 좋은 일들이 있었죠. 물론 2008년의 금융위기 같은 그런 이제 그 시련도 있었지만은 잘 극복했고 잘 해왔어요. 근데 2년 전에 트럼프가 집권하고 나서 이 시대, 이 소위 말해서 미국 주도의 세계화 시대라고 하죠. 그 30년간을. 지금 거대한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시대가 어떤 건지 하는 걸 우리가 좀 정말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한마디로 말해서 이거를 표현을 경제 냉전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새로운 시대는 트럼프라는 지도자의 세계관에 맞는 시대입니다. 구도입니다. 한마디로 트럼프라는 사람은 장사꾼이죠. 평생을 장사꾼, 비즈니스 공부만 했고 장사만 해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눈에는 그 세계라는 거, 세계의 이상이라든지 이런 게 별로 안 보이죠. 이 세계가 거래의 장으로 보이는 거예요. 시장같이. 누가 더 이익을 보느냐는. 그래서 결국은 공동의 이상을 추구한다든지 이런 개념이 없는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트럼프는 어떤 걸 세 가지 큰 생각을 가지고 있죠. 첫째는 미국이 세계를 주도해야 된다는, 그거는 뭐
어떻게 보면 패권주의라고도 볼 수 있지만 미국의 그 주도적인 역할은 계속 해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중국이 거기에 방해가 된다. 중국에 대한 불신이 있어요. 물론 중국도 오해받을 만한 일들을 했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중국을 믿을 수가 없는 나라다. 그다음 세 번째 트럼프의 생각은 앞으로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것은 기술이다 하는 거. 아시는 대로 이 신시대는 말이죠. 냉전 시대하고 다른 거는 지금은 무력이 힘을 못 쓰잖아요. 핵무기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무력의 시대는 갔습니다. 이제는. 그리고 지금은 경제인데 경제가 결국은 기술의 함수니까 기술 없이 경제를 잘 일으킨다는 건 불가능하니까 지금은 이 기술의 시대다 하는 걸 트럼프는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달성하기 위한 큰 칼을 뽑았죠. 그게 바로 중국을 겨냥한 한수레인데 그게 바로 화웨이에 대한 공격이랬죠. 그죠? 한마디로 말해서 화웨이가 5G로서 세계를 제패할 것 같으니까 이거를 못하게 만들어서 중국을 갖다가 억제하자는 게 트럼프의 기본 전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전 세계를 향해서 트럼프가 화웨이 5G 시스템 도입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이나 아니면 경고나 어떻게 보면은 협박 같은 걸 했었죠. 지금 그거 한 지가 6개월 됐습니다만은 그 결과가 지금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트럼프한테 승산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마 제 추측으로는 앞으로 몇 년 안에 전 세계가 5G 화웨이 거를 쓰게 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그게 표준이 될 가능성도 있을 정도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의 최고의 동맹이 누굽니까? 바로 영국하고 독일 아닙니까? 물론 일본이 있죠. 일본은 상호 방위 조약으로 핵 우상 안에 있기 때문에 미국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나라고. 그런데 영국하고 독일이 미국의 이 어떻게 보면은 요구를 사실은 거절하고 있습니다. 거절할 거라는 조짐을 계속 보이고 있어요. 미국의 논리는 이거지 않습니까? 무조건 하고 사지 마라 그럴 수가 없으니까 이게 당신의 기밀을 유출하는 쪽으로 갈 거다 자칫하면은. 그래서 안보에 위협이 될 거라는 식으로 하는데, 이 사람들이 영국하고 영국의 그 국가정보국하고 이 독일하고 이 전문가들이 보니까 이게 쉽게 이야기해서 구라 같거든요.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알고서 지금 화웨이 이게 소위 말하는 가성비가 압도적으로 1등이거든요. 싸고 잘 작동하고. 그러니까 그 요구를 사실상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니까 그거는 미국이 정말 체면이 구겼고, 이제 영국하고 독일이 안 쓰면 다른 나라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말할 필요도. 그러니까 세계 전체가 그쪽으로 갈 가능성이 앞으로 1, 2년 안에 실현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거기에 덧붙여서 미국이 지금 정말 엄청난 타격을 받는 사건이 최근에 생겼죠. 그는 바로 이태리의 돌발적인 행동입니다. 뭐냐 하면 바로 이태리가 중국의 1대1로 즉 BRI Belt and Road Initiative를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 굉장한 사건이죠. 미국으로서는, 세계 지도국으로서는 완전히 체면을 구겨도 한참 구기는 거죠. 그죠? 여러분, BRI가 뭡니까? 한마디로 중국의 이 세계 패권을 쥐겠다는 그 야심의 발로 된 것이 BRI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전 세계의 나라들에게 그 나라들이 필요한 도로하고 항만하고 이런 걸 지어주고서 그러면 채권이 생기잖아요. 그 채권 가지고 나라들을 갖다가 좌지우지하겠다는 생각인 겁니다.
근데 중국이 어느 정도로 이걸 시리어스하게 했냐 하면요. 6년 됐습니다. 2013년이니까. 6년 동안에 무려 80여 개 국가가 이게 합류를 했습니다.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가 몇 개가 지금 MOU가 됐느냐 하면요. 2220개예요. 불과 6년 사이에. 그 돈은 얼마나 커미트가 됐냐면 1조 2천억 불이 커미트가 됐어요. 우리나라 1년 GDP가 1조 5천억인데 거의 우리나라 1년에 육박하는 그런 돈을 주겠다고 대주겠다고 했는데 근데 지금까지는 여기에 참여한 나라들이 전부 약소국이랬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뭐 스리랑카라든지 뭐 아프리카 그 보스와니아라든지 뭐 몽고 같은 이런 나라들이 이제 돈이 궁하니까 했는데 이태리는 세계 7대 경제 강국이거든요. 그 강국이 중국의 세계 패권 야욕이 담겨 있는 미국하고 정면적으로 배치되는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프로젝트죠. 어떻게 보면 미국이 세계를 리드하려고 하는 상황에서는 거기에 조인하겠다고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세계가 미국에 대해서 미국의 도덕적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사실상 트럼프의 장사꾼 리더십에는 순응하지 않겠다는 것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보여주는 가장 정말 웅변적인 또 일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그게 바로 아시아에서의 최고의 어떻게 보면 지도자가 누구라고 할 수 있을까요? 현존하는 사람으로서는 마하티르, 말레이시아 총리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이 23년간 총리하다가 물러났다가 이번에 다시 와가지고 93세에 다시 총리가 된 사람이죠. 기자회견에서 뭐라 그랬냐면요. 서방보다도 중국을 더 신뢰한다. 중국은 수백 년간 우리가 관계가 있었죠. 우리를 침략하지 않았는데 서방은 몇십 년 만에 다 침략하더라. 그렇게 엄명을 했어요. 한마디로 미국 믿지 못하겠다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이런 세계적인 분위기가 있으니까 지금 중국의 태도가 달라지고 있어요. 지금 미중 간의 그 통상 협상하고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에서 중국이 더 고자세로 나왔을 뿐 아니라 최근에 화웨이가 미국의 연방법원에 제소를 했어요. 소송을 걸었어요. 화웨이 그 5G 장비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다. 미국 헌법에 위배된다고 제소를 했습니다. 참, 근데 더 기가 막힌 거는요. 중국의 외상이 잘했다고 공개적으로 칭찬을 했어요. 그러면서 중국 기업들한테 당신들 미국한테 착한 양같이 굴지 마라. 이렇게 훈수를 뒀어요.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이제 북한 핵 이거까지 성공을 못하고 이렇게 있으니까 미국의 리더십이 정말로 조전을 받고 있는 것 같고요. 트럼프의 장사꾼 리더십이 세계를 리드하기에는 정말로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번에 2월 달에 뮌헨 안보회의에서 그런 현상으로 나타난 거죠. 완전히 엿먹을 하는 거죠. 부통령 연설하는데. 그래서 지금 앞으로 미국과 중국 간의 이 패권 전쟁이 중국이 보니까 세계가 자기 편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더 꼿꼿하게 나오고 저는 다시 이 미중 협상에 대해서 상당히 낙관적이랬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말 다시 걱정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중 간의 이 편가르기가 점점 더 심해질 거고 중국의 기술력이 적극 발전하면서 중국의 이 정말 세계에 대한 그 지배력이 점점 중국이
한테 도움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 점점 더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AI라든지 또 뭐 저기 컴퓨터 이번에 뭐 5G 이런 것에서 중국이 정말로 만만치 않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우리 한국이 참 중간에 탁 끼어 있는 겁니다. 아주 기가 막히게 어려운 상황이죠. 예. 누구 편을 들어야 할까요? 예. 우리 한국은 정말 기구합니다. 왜? 안보는 미국한테 의존을 하고 있는데 경제는 사실 중국한테 의존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중국의 수출 비중이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27%인데요. 미국은 12%밖에 안 됩니다. 지금 중국 수출이 미국, EU, 일본한테 수출하는 것보다 더 많아요. 한 나라에 대한 수출이. 중국이 세게 나오면 우리나라는 정말 큰일 나는 거. 우리 사드 때문에 우리가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현재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우리가 전쟁을 치렀던 상대방은 핵보유국이 돼버렸고 그러니 미국한테 의존을 해야 되는데 경제를 그러려면 중국에 밑비면 중국에 이렇게 되고 이런 아주 기가 막힌 어떤 그런 장사꾼 리더십이든 뭐든 하여튼 미국하고 친하게 지내야 될지 이 저기 독재 국가인 중국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이 정말 복잡한 엄청나게 고도로 복잡한 이 함수 속에 저희가 지금 방정식 속에 저희가 한가운데 갇혀 있는 겁니다. 하여튼 현재 세계는 지금 새로운 패러다임, 새로운 어떤 시대로 들어가고 있고 그것은 우리 한민족에게 굉장한 도전이 될 거다. 정말로 정신 차려서 감당해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